네, 상승의 트리거를 갖춘 종목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업종군 가져오셨어요? 네, 사실 제가 9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지난 세 번의 방송은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정은 좀 일단락된 것 같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이제 주도 섹터의 순환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반등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방송은 2024년의 유망 섹터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우주 위성 산업이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 보기에는 좀 많이 남아있는 이른감이 있겠지만은 네. 작년 이맘때 제가 자율주행을 얘기했을 때처럼 지금 우주 산업도 내년을 바라본다고 하면 좀 공부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최근에 테슬라의 전략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전기차부터 이후에 지금 자율주행 AI 산업 그리고 우주 산업까지 이런 테슬라의 전략적인 방향성이 향후에 국내 시장에서 주도 섹터를 결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방향성처럼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시점에서 우주 위성 산업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을 준비할 때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보다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라든지 지금 AI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의료 AI, 로봇, 자율주행 이러한 섹터들처럼 우주 산업도 같은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1, 2년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은 러우 전쟁과 챗 GPT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성장에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있는 산업이 우주 위성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정부나 군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산업의 지형이 민간 기업들의 참여로 인한 뉴스페이스로 전환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 한화그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분쟁을 통해 가지고 현대 전쟁에서는 우주 항공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가 확대됨에 따라서 위성과 지성 위성 통신과 지상 통신의 결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6G로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발달될수록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위성과 관련된 데이터 시장이 열리게 될 텐데요.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본격적인 시장의 개화를 알리게 되고 성장을 알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현대 전쟁에서의 소위 이제 전자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같으면은 통신 시설이 파괴되었다고 하면은 쉽게 네. 끝나는 그런 전쟁 상황이 이런 위성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X가 스타링크가 도와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속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현대 전쟁에서 특징이고요. AI 확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성 통신 기술이 성장하는 부분, 다른 하나는 위성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통신 3사가 3년 동안 2019년에서 2022년 동안 5G망을 구축하는데 36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전히 원하는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고 문제는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네.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6G의 개화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5G도 어떤 데 가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6G를 얘기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겠는데 6G를 지금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그렇다면은 뭐 통신이라든지 위성 산업의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제가 우주항공 산업에서 꼭 위성 산업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이 위성 산업에서의 두 가지 축을 보면은 이제 발사체 부분하고 인공위성을 보시면 되는데요. 발사체의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누리호의 지금 발사의 사례를 그 과거를 되돌아 보시면 21년에 1차 발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작년에 5월에는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는 다시 3차에 성공을 했죠. 2차하고 3차의 차이점은 3차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부터 엔진
그리고 발사까지 모두 국내에서 개발한 액체 추진 로켓을 해서 발사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탑재체 중량이 1톤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1톤의 실용 목적의 발사체 개발이 가능한 7번째 국가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선진국에 앞서 있는 기술하고 격차를 상당 부분 줄였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이 누리호는 계속적으로 발사가 됩니다. 25년, 26년, 27년 발사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27년에 발사가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 인공위성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위성 현황을 살펴보면 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인공위성이 발사된 시기가 1992년에 우리별이라고 하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아리랑, 무궁화, 천리안 등 여러 가지 목적의 인공위성들이 발사가 되었는데 사실 자체 기술력은 부족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자체 기술력을 보완해서 자체 기술력을 통한 본격적인 인공위성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감시 정찰 위성 사업으로는 425 사업이랑 사르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아시기보다는 중요한 골자는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에 의존을 많이 해왔었는데 발사체부터 정찰 위성까지 국내의 자체적인 원천 기술로 독자 개발을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이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보장을 하는데 우주 항공 산업이 매우 중요해졌다. 거기에 인공위성을 발사해야 되는 정책적인 지원이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쭉 나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관련이 있는지 밸류 체인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관련된 종목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네. 그동안 군이라든지 정부 주도의 산업이었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했었고 사실 돈이 크게 안 됐죠. 그래서 우선은 종목들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과 같은 기존의 방산업을 동시에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여기에 부품이나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들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주 산업의 밸류 체인은 크게 위성 제조나 위성 발사, 위성 운영, 위성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발사의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위성 운영이라든지 위성 서비스 제공 분야의 시장이 훨씬 큰데 반해서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사나 위성 제조의 시장이 70% 이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발사의 사례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며 위성을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쪽에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세트랙 아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하나 시스템의 지분은 49%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세트랙 아이의 지분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룹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하는 역할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반적인 이제 그 발사체라든지 체계를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는 업체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좀 중형이라든지 소형 중심의 위성 본체나 탑재체 중심이고, 세트라가이는 소형의 위성 본체, 위성 탑재체 중심이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위성 영상 분석이라든지 위성 영상을 판매하는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는 네.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AI를 통해 가지고 우주 항공 산업이 확대되는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위성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원앱이라든지 이러한 적외도 위성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주식 투자하기에 가장 좀 가까이 있는 네.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상업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랩은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연내 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랩을 하나 시스템이 과거에 2021년에 3억 불을 투자를 해서 현재 지분 8.8%의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9월에 스타링크가 KT에 이어서 SK텔레콤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연내에 서비스를 출시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정부에서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위성 통신과 관련된 6G가 아니더라도 이런 통신과 관련된 서비스는 우리 실생활에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 원랩과 관련된 수혜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은 비교적 시총이 크고 지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인프라 투자가 먼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 안테나를 공급을 하는 인텔리안테크가 먼저 주가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항공 분야에서 주가가 최근까지 가장 견조했던 부분이었던 네. 것 같고요. 만약에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세트랙 아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을 준비를 하면서 위성과 관련된 종목들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도 있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